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화합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이기기 위해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면 스스로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불자회가 창립됐습니다. 불자 의원 21명은 자비 정신을 토대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해 도반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발언했습니다. 2015년 양양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이 최근 보존 처리를 마치고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불상을 뒤덮고 있던 청동 녹을 제거하자 선명한 먹선들이 드러났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BTN 불교TV 회장인 무봉 성우대종사가 108업의 심경을 담은 시집 풀꽃 화엄을 펴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향한 따스한 글귀들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가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떡국떡을 비롯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찾아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화합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기기 위해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면 스스로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서로 돕는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돼서 이제 4명의 후보를 추려지는데요. 네. 저희 4명 안에는 들어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님 뵙고 앞으로 좀 잘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총무원장님 좋은 말씀. 원행 스님은 국민과 당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화합과 상생을 늘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화합이 자비고 상생이 이제 보살도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긴다고 누르면 결국 돌아서 자기한테 눌림이 온다는 게 이게 상극입니다. 상생은 도와주면은 결국 돌아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나경원 예비후보도 불교의 가르침처럼 이번 선거가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갈등도 많은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나눠지고 대립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죠. 다 이렇게 화합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좀 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갈 길이 멀죠. 원행 스님은 힘을 갖게 되면 쉽게 쓰고 싶은 유혹에 놓이게 된다며 상극의 원리를 잊지 말고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을 통해 오늘 4명의 후보를 가리고 15일 본경선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19구 본사 은혜사 주지에 덕관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덕관 스님에게 은혜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덕관 스님은 한국불교와 종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책임이 크겠지만 산내를 두루 살피며 교구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달라고 말하며 100만 원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덕관 스님은 종단 발전에 헌신하는 건 물론 소통하며 교구를 화합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125차 이사회를 열어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승가학원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은 지난해와 같은 21억 6천만 원으로 중앙승가대는 지난해 대비 1.03% 감액한 52억 1,500여만 원으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당연직 이사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을, 개방형 이사에는 임기 만료를 앞둔 무상 스님을 재선출했습니다. 결혼에 따른 불교사회학부 신임 교원으로 금강 스님과 철우 스님 등을 임용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병가중 이사회에 참석한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은 여러 스님들의 염려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불자회가 창립됐습니다. 21명의 불자 의원들은 자비의 정신을 토대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해 도반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발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불자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110명의 서울시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의원을 비롯한 여야 21명의 불자 의원이 의규투 앞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배움과 정진에 매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간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불자회가 없었기에 매우 많은 아쉬움을 안고 그간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존경하는 21명의 의원님의 뜻을 모아 불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근곡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자비로운 포용과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불자회의 창립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창립법회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력이 모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든다며 어렵고 힘든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의 원력보다 함께하는 원력이 모인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불자회가 그 원력의 핵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의원 불자회의 창립으로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통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치유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 법연은 여야를 떠나 부처님의 법을 통하여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앞으로 국가와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불자회는 화쟁의 마음으로 다름을 포용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 2015년 양양군 설림원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이 최근 보존 처리를 마치고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불상을 뒤덮고 있던 청동녹을 제거하자 선명한 먹선들이 드러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양양군 설림원지에서 대좌 포함 높이 50cm가 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보살 입상이 출토됐습니다. 출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보살 입상으로는 역대 최대 크기인데다 대좌와 광배도 그대로 남아있어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5년이 지나 이 보살상이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거듭된 보존 처리를 마치고 화려한 금빛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출토 당시 본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엉겨붙은 청동녹은 사라지고 밝은 도금층 위로 섬세한 먹선이 고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먹으로 그린 부분은 눈썹과 눈매, 눈동자, 수염 등 다양한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며 녹을 한 겹씩 벗겨냈는데 여기에만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설림원지 금동보살상은 구리 합금으로 형태를 만들고 표면을 금으로 화려하게 도금하는 금동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 도금층을 한 겹 한 겹씩 제거를 하게 됐고요. 전에 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금 도금층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보살상의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며 유물에 남아있던 중요한 자료를 확인해 제작 연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살상 내부와 표면에서 수습한 금박종이 조각 등에 명문이 없고 일부만 남아 용도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7에서 9세기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시기 동종이 제작되고 설림원이 활발히 운영되던 점을 고려했을 때 보살상은 통일신라 시대 작품이라는 게 다시 확인된 겁니다.
저희가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금동보살 입상의 제작 기법과 제작 연대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학센터는 일부 변형으로 아직 접합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D 스캔 데이터와 프린터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BTN 불교TV 회장인 무봉 성우대종사가 108업의 심경을 담은 시집 풀꽃 화엄을 펴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향한 따스한 글귀들이 선업에 담겨 부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랴. 도도한 섭리의 물결. 소리 한 점 없나니. 책장을 넘길수록 시 한 수에 담긴 삶의 업이 선명히 드러나고 저자가 읽어낸 선의 경지가 마음을 울리며 지난 날을 회상하게 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BTN 불교TV 회장인 무봉 성우 대종사의 시집 풀꽃 화엄. 세수 80을 기해 업의 통찰을 그린 책은 108편의 시조 속 쉽고 진지한 문구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일러줍니다. 업보의 화살은 거스를 수 없기에 영혼의 마음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회한의 엽서를 쓰듯 무역으로 바꾸는 광명세계를 맞이하자는 겁니다. 더불어 초장과 중장, 종장으로 이어지는 작품들은 자연 속의 소재를 절묘하게 구사하며 수행과 문학으로 풀어낸 선의 예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업을 어떻게 하면은 덜 받고 스스로 소멸시키고 축소하고 극복하고 이래가면서 생활할 수가 있나, 그런 것을 이제 노래하는 거죠, 노래. 성우 대종사는 텅 빈 마음과 이목고의 화두를 통해 업이란 중생의 분명한 현실임을 전합니다. 풀꽃 한 송이 향기에 충만함과 비움의 철학을 느낄 수 있고 산세의 지적임이 설법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복을 지어 현생의 업을 녹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은 그 상태에서 나직한 음성으로 업을 소멸해가는 것을 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참 제가 보면 굉장히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한 겁니다. 또 이목고 화두 하나에 이승을 마감한다는 말과 밝고 어두운 곳의 생각을 넘어서면 모든 곳이 화장 차례라는 표현은 깊은 상념에 들게 합니다. 108편의 시들은 각기 특별한 제목은 없지만 마치 저자의 심경을 투영하듯 수행 여정과 염원이 축약돼 선업을 향한 지침서로 남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108업의 시조 심경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마음의 말미가 날 때마다 이걸 읽고 음미하고 했으면은 자기 생애에 좋은 지침서가 되지 않겠나. 중생의 업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성찰과 마음의 본질을 따스하게 담아낸 시집은 바이러스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쉼터이자 삶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을 앞두고 조계사가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떡국떡을 비롯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나눔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떡국떡을 비롯한 생필품과 초코파이, 마스크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을 앞두고 지역의 이웃들과 나눌 선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가운데 힘들다 보니까 이런 후원 이런 것도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지금 더 어렵게 지금 지내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야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의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하니까. 조계사가 마련한 이웃과 함께 행복한 2021 떡국 나눔전. 올해는 코로나19로 떡국을 직접 대접할 수 없어 물품 지원으로 대신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자비나눔에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기꺼이 마음을 냈습니다. 조계사는 코로나19 극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총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종로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환경미화원 등 10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저희 조계사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이니까 정성껏 이렇게 받아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고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따뜻한 세상은 금방 오리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 조계사는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어르신 잘 좀 케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으로 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안금호 어르신. 복지관을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이용자들을 화면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한 겁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방문 이외에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마련해준 복지관에 감사를 전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온라인에 접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찾아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참여 욕구는 높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이런 좋은 영상을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도록 또 대화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너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노인애들 입장인데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복지관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하이트 진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물품 기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관장 정관 스님은 가족이 해외에 있거나 연고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께 영상으로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 명절에는 어르신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선물이지만 만두라든가 떡국떡 그리고 생필품, 사과배 이런 것들을 어르신 댁에 미리 갖다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고창 선운사가 지난달 3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제39주기 운기당 성원대종사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 한주 재곤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주직 경호 스님이 참석해 대강백으로 한문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에 앞장섰던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문도를 대표해 내장사 한주 대우 스님은 큰 스님 기일을 맞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원로 대덕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915년 선운사 경암선사로부터 출가해 석전 박한영 스님에게 내전을 공부한 스님은 백양사와 대흥사, 불국사 강원에서 강주로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태고종 부산교구 제19대 종모원장의 만화스님, 총무국장의 보신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태고종 부산교구는 지난 1일 코모도 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신년 할애회를 개최하고 제19대 종모원장의 부산 백운사주지 만화스님을, 총무국장의 부산 천명사주지 보신스님을 추대하고 각 소임자 스님들을 임명했습니다. 만화스님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교구를 전국에서 제일 모범되는 교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신스님은 부산교구 종도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전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스님이 중앙승가대 교수로 임용됐는데요. 미왕사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후학 양성에 매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